안녕하세요. 레이디홍심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뜻하시는 대로 모두 성취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할게요. 오늘은 계약상 손해배상 한도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안타까운 소송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프로스트라는 여성은 ADT라는 경보 시스템 업체로부터 월 37.99USD, 하나로 약 44,000원을 지급하며 매월 경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ADT는 우리나라의 세콤 같은 업체예요. 당시 ADT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화재 감지 서비스 또는 일산화탄소 감지 서비스도 패키지 중에 하나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프로스트가 구매한 서비스 옵션에는 이러한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2016년 8월 15일 이른 아침에 그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녀의 집에 설치된 ADT의 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ADT는 오전 1시 30분경 처음으로 그녀의 부엌 쪽 유리창 파손으로 인한 센서 감지 경보를 받았어요. 1시 32분경 ADT는 그녀의 현관문 쪽에 설치되어 있던 시스템 장애 경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1시 43분경 ADT는 이러한 경보를 받고 그녀의 집에 2차례 전화했으나 통화 연결에 실패했어요. 1시 49분경 ADT는 그녀의 비상 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던 그녀의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 또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2시 1분부터 2시 4분 사이에 ADT는 다시 그녀와 그녀의 할머니에게 번갈아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와 그녀 할머니의 전화기에는 ADT의 번호가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떴었고요. 따라서 이 발신인이 ADT라고 뜨지 않았어요. 오전 2시 4분경 그녀와 그녀의 할머니 모두 연락이 닿지 않자 ADT는 해당 경보건을 해결된 건으로 클리어드라고 처리했습니다. 오전 2시 52분경 그녀의 집에 화재가 난 것을 알게 된 주변인이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2시 58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소방대원들은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는데 당시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오전 3시 7분경 그녀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즉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화재 연기와 그을음 흡입 때문이었어요. 당시 그녀가 ADT와 체결했던 서비스 계약의 첫 장에는 해당 서비스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항목과 관련해서 다음 문구가 있었어요. ADT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자택이나 서비스 가입자 혹은 제3자의 죽음을 포함한 상해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고 대문자에 볼드체로 눈에 띄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는 ADT가 계약상 서비스 가입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책임은 300USD 혹은 월 서비스 금액의 6배, 본건의 경우에는 227.99USD, 이 둘 중 더 적은 금액을 그 한도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요. 더 나아가 ADT에 대한 계약상 소송 제기는 그러한 소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시간상 제한 조건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가족들은 2018년 7월 11일자에 그러니까 그녀가 사망한 날인 2016년 8월 15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ADT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과실, 사기 등의 클레임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ADT는 계약상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 각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이러한 계약상 조건을 토대로 ADT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그녀의 유가족들은 항소했습니다. 그녀의 유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하며 계약상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는 계약 조건은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므로 이러한 조건은 무효로 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경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매달 4만 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낮은 가격에 상응해서
손해배상의 책임 한도를 제한하는 조건은 비즈니스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ADT의 계약상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조건이 글씨 크기도 크고 대문자의 볼드체로 눈에 띄게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AD 측에서 이러한 배상 한도를 속이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가족 측은 ADT가 경보를 인지하고도 911이나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ADT가 경보를 감지한 즉시 바로 그녀와 그녀의 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고, 당시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으므로 ADT의 행위는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이러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리스크 간, 수익과 리스크 간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는 통상 계약상 Limitation of Liability라고 하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건을 통해 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Limitation of Liability 혹은 손해배상 한도 조건은 계약상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한해서만 배상해 준다는 식으로 금액의 한도를 둘 수도 있고, 계약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발생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배상해 준다는 식으로 기간으로 한도를 정할 수도 있어요. 본 ADT 계약의 경우처럼 금액과 기간으로 모두 한도를 정할 수도 있죠.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 계약 당사자들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했었는데요. 서비스 구매자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었으나 그중 금액을 낮추면서 제한된 범위의 특정 서비스 옵션을 선택한 점,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은 금액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해서 그만큼 노출되는 책임 한도를 낮게 책정한 부분, 이 두 부분이 서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점을 들어서 법원은 이러한 계약 조건은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과 그 유가족을 생각하면 실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을 ADT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저희는 약관, 동의서 등의 형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불하시는 금액에 비추어 상대 측의 책임 한도가 지나치게 적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며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앞으로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혹은 뭔가를 구매하시거나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구매 전에 혹은 구매하신 직후 지체 없이 관련 약관이나 동의서상 Limitation of Liability, 즉 손해 책임 배상 한도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스스로 행복하게 꾸려가는 멋진 한 주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